자, 우선 여기 보세요. 자, 파일에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스케치, 스케치가 안 뜨네. 안 뜨면은 다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파일에 새로 만들기 모델, 그리고 요 위치 잡아주시고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폴더 위치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은 날짜로 오늘 날짜로 저장하면 좋죠. 관리하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새 파일 이름에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름과 폴더,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파일의 환경 설정 가야, 파일의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여기 스케치 영역으로 가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추정 구속 조건 생성 요거랑 연속 자동 취소기 두 개를 취소합시다.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 강의가 안 되더라고요. 두 개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 두 개를 취소를 우선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얘는 체크하는 게 나아요. 요게 훨씬 편해요. 추정 구속 조건 생성은. 근데 우선 잠시 꺼요. 연습할 때는, 배울 때는 끄시고 그 다음 확인. 이렇게 다 된 상태에서 스케치 눌러주고 그 다음에 XY면 있죠? 요 XY는 잡힌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스케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사각형 그리기 안 배운 것 같은데 사각형 그리기 좀 이제 배워볼게요. 여기 프로파일 옆에 보면 사각형 그리기라고 있어. 직사각형이라는 명령어 이거 단축키 R이네요. 이 직사각형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옵션 기능이 떠요. 이렇게 세 개의 옵션 기능이 뜨는데 거기에 세 번째 그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직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요 원점 가운데를 찍어요. 교차점을 찍고 옆으로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위로 한번 더 클릭해 주시고 그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옆으로 한번 위로 한번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치수기입 하시는데 ESC 누르고 치수기입 가로는 150에 세로는 100 정도 주세요. 가로는 150에 세로는 100.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와, 지금 보니까 이게 다 끊어져 있네, 지금. 이 정도는, 이 정도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심각한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속이 안 돼 있어서. 아까 제가 환경 설정에서 옵션 하나 취소한 거 있죠? 그 취소를 하니까 이게 다 끊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이게 나아요, 배울 때는. 귀찮더라도. 이러면은 이제 구속이라는 거를 내가 마음껏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오랜만에 연습 좀 합시다. 원래는 그냥 바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구속 줘야겠네. 그러니까 ESC 누르신 다음에 다 구속 주셔야 돼. 얘는 수평 구속 주시고 수평 구속, 위에도 수평 구속. 그 다음에 양쪽으로 수직 구속 주시고 수직 구속, 수직 구속. 그 다음에 점과 점을 찍어서 일치 구속 주시고 그래서 원래 초보자들은 이거서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구속 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띵 100의 반띵은 50이겠고요. 그 다음에 150의 반띵은 75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넣어줘야지 완벽하게 치수 및 구속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3D는 3D CA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쓰지 맙시다. 다시 이제 여기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뭐 체크 좀 해요. 그 추정 구속 조건 생성 있죠. 체크 좀 하시고 이거 다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끝나셔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선이 직사각형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치수선은 다 사라질 거고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 중간 버튼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 회전이 맞죠?
화면 회전.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화면 회전이 진행이 된다.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그 뷰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뷰 방향. 그래서 등각도를 선택을 해서 화면 잡아주시고 이렇게 등각도 누르면 이렇게 잡히죠. 이런 식으로. 단축키는 엔드가 되겠네. 엔드 키 누르면은 이제 화면이 입체도로 바뀌죠. 엔드라는 키는 방향키 위에 있어요. 방향키 위에 보면 엔드라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세요. 돌출. 자, 돌출이라는 명령어 보일 거 위에 이 돌출이라는 명령어 눌러주시고 그다음 이 도형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게 뜰 겁니다. 혹시 미리 보기 안 뜨시면 얘기하시고. 자, 여기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집중. 자, 우선 한계라는 곳을 보세요. 한계라는 곳을 보시게 되면 거리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양방향으로 거리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리값은 마이너스 50. 여기 첫 번째 시작의 거리값을 마이너스 5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끝에다가 플러스 50을 넣어주세요. 이게 양방향으로 돌출시킨 거예요. 양방향으로 돌출해가지고 토탈 100을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50에 플러스 50 해서 100. 그러니까 50, 50,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첫 번째 거리에다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제 100mm만큼 튀어나온 거고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0 그 다음 반대로 해봐야 이제 첫 번째 있는 거리를 0으로 하고 이번에는 플러스 100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잡고 누르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됩니다.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양면으로 이제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치수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구배라는 게 있어요. 구배라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구배라고 써 있죠. 거기 없음을 시작 한계로부터 체크하시고 여기 현재 10도가 들어가 있네, 그죠? 10도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900가지 형상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다 됐어요. 이제 마이너스 10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0도 넣어주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오죠. 됐나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9배를 줄 수가 있어요. 이 9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그 금형에서는. 왜냐면 이제 빼기 9배라고 해가지고 모든 모델링 상에는 그러니까 인서트 코어를 말하는 건데 코어에는 빼기 9배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D 도면을 이제 그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도와 2도가 많이 들어가요. 10도와 2도 9배를 가끔씩 줘야 됩니다. 그때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 위에 부월 보세요. 부월도 중요한데 얘는 더하기 빼기예요. 처음에 없음으로 가야 되고요. 맨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결합 또는 빼기로 갑니다. 더해줄 거냐 아니면 빼낼 거냐 그런 개념이에요. 초보자는 우선 이거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웬만한 건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좀 뭐죠? 숙련된 사람들이 이제 쓰는 방식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는 없고 이 세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자격증 시험까지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다 됐으면 다시 원상 복귀. 거리값은 50 정도 줘요. 50. 전체 높이 50으로 맞춰주시고 9배 없애주시고 9배는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3D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작업평면 즉 스케치를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스케치를 잡을 수 있는 면은 여기 잠깐 보세요. 스케치를 잡을 수 있는 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육면체 있잖아요. 육면체 이 면들을 다 스케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되게 쉽기 때문에 뭐 특별히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면만 딱 선택하면 스케치 잡히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 말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뭐 30mm만큼 들어가서 스케치면을 잡고 싶다. 뭐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평면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지정하는 거. 그런 게 어려운데 그거를 우선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거는 이제 명령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어떤 명령어가 추가되냐면 여기 돌출 옆에 보면 데이터이라고 데이터 평면이라고. 자, 데이터 평면 보이시나요? 네. 얘를 눌러주시고요. 우측면을 클릭해 보세요. 면을. 그럼 이렇게 간격이 벌려질 거예요. 여러분들 간격값 얼마 들어가요 지금? 사이 간격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0이요. 0? 네, 영. 그러면은 30mm 집어넣어요. 30. 왼쪽에 옵셋의 거리에 30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방향은 저처럼 돼 있나요? 아니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방향이. 바깥쪽 튀어나와 있어요? 네. 바깥쪽 튀어나와 있으면은 여기 거리 옆에 요 방향 전환 키 있거든요. 아이콘 이거 눌러주시면 뒤집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으시면 됩니다. 이 방향을 눌러가지고 그 안쪽 집어넣으세요. 자, 요거 아시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방향 뒤집히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확인 눌러야 뒤집은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작업평면이 만들어졌어요. 다 됐으면 다시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이 작업평면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영역이 잡힌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 스케치 영역은 이 면이 잡힌 거, 여기 안쪽 면이. 바깥쪽이 아니고. 자, 다 됐으면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Shift. 자, Shift F8번이냐, 단축키는 Shift 누르고 F8번.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면에 직각으로 딱 스케치 영역이 잡혀요.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 하나 또 그리세요, 이렇게. 자, 여기 잠깐 볼래요? 이번에 사각형을 옵션을 요 첫 번째 거 누르세요. 첫 번째 거. 두 점.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여기 옵션 기능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거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다 됐으면은 다시 치수기입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와 모서리를 찍어서 우선 사이 거리값은 40. 그 다음에 안쪽 바닥 쪽은 20mm 정도 줘요. 이런 식으로 40에 20. 요 모델링 모서리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뽑아주시면 돼요. 자, 닫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선이 잡힐 거예요. 자, 저랑 똑같이 선이 잡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안쪽에. 자, 다 됐으면은 또 돌출 누르시고, 돌출.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세요. 이 선을 잘 클릭해요. 선 클릭해 주시고. 그럼 이렇게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면 방향을 보시고 이제 방향 조절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 방향 아니에요. 반대 방향. 그러면 마이너스 50 넣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50. 그러면 이제 방향 뒤집혀요. 그래서 방향을 보고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방향이 뒤집힙니다. 됐나요? 네. 나는 이게 귀찮다 하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방향에 벡터 지정이 있죠. 벡터 지정에 보면 또 방향 전환이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얘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이 값을 조절하셔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편한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자, 불 해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는 없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결합 빼기가 나온다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빼기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안에 커팅이 되는 식으로 여기를 빼낸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린 부분 됐죠? 네. 제가 이제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면 이 NX는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저분한 선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다 숨겨주시기 좋거든요. 자, 숨기는 방법은 여기 보세요. 자, 선을 선택하시면 이게 아이콘 뜰 거 이런 식으로 뜨죠?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다섯 번째 찾았나요? 걔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숨기세요. 선을 이 작업평면도 똑같이 숨겨주시고 그리고 밑에 얘도 숨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모델링만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다 됐으면 컨트롤 S 눌러주시고 1차 끝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요 안쪽 있잖아요. 안쪽에다가 또 작업평면을 잡을 건데 잠깐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작업평면 잡을 때 요 한쪽 면을 잡고 거리값을 집어넣었잖아요.
뭐 그런 방식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여기 가운데다가 작업 평면을 잡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데이터 평면 있죠? 데이터 평면 눌러주시고 요 양쪽에 측벽면이 있죠? 여기 면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 반대쪽에 측벽면을 찍게 되면 정확하게 가운데 센터에 작업 평면이 잡혀요. 그래서 요 면 찍고 요 면 찍어가지고 가운데다가 작업 평면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가운데 작업 평면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끝났으면은 다시 스케치 누르신 다음에 이 작업 평면 선택을 해요. 여기 가운데 만들어진 거 작업 평면 선택해주고 그 다음 확인. 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등각도라고 잡았던 요 아이콘 명령어가 있는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 표현하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여기 옆에 얘를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음영 처리 모서리 표시의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 눌러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뜨는데 거기에 정적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있죠. 이거 눌러 주시면 안에가 이제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 하려면 음영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적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끝점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의 직경값은 30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다가 30mm 원이 그려진 거죠.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다시 요거 음영 처리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확실히 구분이 가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고 자 돌출 누르신 다음에 이 원을 클릭을 해요. 원 클릭. 그럼 이렇게 뒤에 튀어 나오겠죠. 자 얘는 이제 달리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첫 번째 거리값은 마이너스 10, 두 번째 거리값은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첫 번째 거리값은 마이너스 10, 두 번째 거리값은 플러스 15. 그 다음 얘는 결합이에요. 빼기가 아닌 결합. 결합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추가 모델링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이런 이제 형상의 금형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조멜조멜 커넥트 금형 아니면은 뭐 일반 핸드폰 금형 아주 조그만 금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구석구석에 모델링 형상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은 또 스케치 선 숨겨주시고 그리고 작업 평면도 숨겨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색깔을 입혀야 되는데 색깔은 어디서 입히냐면 뷰라고 써있는 데로 가세요. 뷰 홈, 어셈블리, 곡선, 곡면, 해석, 뷰 거기에 객체 디스플레이 편집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세요. 오른쪽에 이제 모델링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확인. 여기 색깔을 이제 입히는 창이 떠요. 여기에 색상에 가셔서 여러분 원하는 색깔을 입혀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색깔이 입혀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시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모델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 이름은 2022-11-07-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폴더 위치 확인해 주시고 폴더 위치는 여러분들이 현재 저장했던 그 위치인지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은 다시 잡아 주시면 되겠어요. 끝나셨으면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파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가공을 하시는 분들은 빼기 방식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분들은 더하기 방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빼기 방식이라는 거는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가공하듯이 빼내는 방식이고요.
일단 조립을 한다는 거는 부분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결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쓰시면은 제일 좋은데